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00am은 97am 더하기 97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a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3배의 am 그게 97 곱하기 9가 될 거고, 사실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나누면 97 곱하기 3, 요거는 계산해 볼 수 있겠지. 얼마니? 29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의 값이 29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공차는 9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이걸 만족시키는 m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첫 번째 항도 자연수여야 되지,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m이라고 바로 가볼까? 이것도 뭐 n 대신 m 쓴 거니까 일반항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돼? 첫 번째 항 더하기 m-1 공차 d 이렇게 되겠죠. 재영이 이렇게 풀었니? 이게 얼마다? 291이다. 이게 291이다. 이거는 수윤이만의 문제였는데 이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서아야 어떻게 된 거니? 서아는 풀었니? 지금까지 똑같아요. 오, 좋아요. 네, 너의 풀이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관계식에 따라 A1만 남겨본다면 요 녀석은 291 빼기 9배의 m-1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좀 더 이쁘게 쓴다 그러면 뒤에 항을 전개했을 때 숫자가 플러스 9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숫자가 300 빼기 9m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첫 번째로는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항도 자연수여야 돼. 그 말은 0보다 크다를 꼭 만족해야 됩니다. 맞죠? 뭐 1이든 2든 어쨌든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m의 범위가 한정이 돼요. 어떻게 되나요? 넘기고 9로 나누면 m은 9분의 300보다는 작아야 돼. 3으로 나누면 3분의 100보다는 작아야 돼. 3분의 100이 얼마쯤 되나요? 66점. 안 돼. 33.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m이 가능한 거는, m은 항의 번호니까 자연수여야 되는데 가능한 거는 33까지만 가능한 거야. 맞지? 33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m은 1 이상 33 이하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이러한 m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첫째 항 더하기 m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첫째 항 더하기 m 해볼게요. 첫째 항 더하기 m이라는 거는 방금 A1이 첫째 항인데 그게 300 빼기 9m이었지? 그러면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300 빼기 9m 더하기 m. 그래서 300 빼기 8m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야. 그럼 생각해봐. 300은 고정된 값이고 m은 아까 그 범위를 갔는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m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럼 이때는 m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최대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m의 최대값을 넣었을 때가 우리가 구하려는 식의 최소값이 되겠다. 그러면 m의 최대값은 얼만데요? 30? 야, m의 최대값이 얼마냐고? 33이지. 36은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아, 결과가? 고마워. 아,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3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게 이 식의 최소값이 되겠죠. 네? 뭐라고요? 저거 뺀게 A1이에요. 8일. 어디? 그러니까 A1 더하기 M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식이지.
그래서 식 정리하니까 300 빼기 8렘이 된 거야. 이거 자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고. 뭐 다른 거 뺄 거 있니? 없어. 이거 자체의 최소값이야. 그래서 m에다가 33을 집어넣은 결과를 적어주면 되죠. 지금 왜? 36. 빼기 83, 24, 26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절대값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또 등차 수열 얘기인데 모든 항의 절대값을 씌운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것의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의 최대값은 합의 최대값인데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는 아마 문제에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냥 모두 양수면 의미가 없잖아 사실. 그래서 음수 처리를 좀 해야 되는구나. 볼게요. 가조건 모든 항이 정수랍니다. 모든 항이 정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한다 그러면 그 D도 정수여야 하지. 그쵸? 모든 항이 정수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정수인데 공차가 정수가 아니면 두 번째 항이 정수가 아니게 되지. 그래서 공차 D는 정수여야 돼. 얘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항의 절대값이 1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거 절대값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첫째 항이 플러스 10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를 갖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씩 볼게요.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는데 우리가 이거 공차 얘기를 할 때 항의 번호가 큰 데서 작은 거 빼서 몇 칸 차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다 그러면 공차가 3번 더해져야 되지. 이게 3D란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뺐으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 3D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D가 2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크고 공차 D 3분의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6.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3분의 10이라는 거는 3. 얼마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마 6이 조금 더 줄일게. 마 5가 여기 있고 마 6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20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20. 마찬가지로 여기가 2, 여기가 3이면 3. 얼마는 이거는 3분의 10이라고 쓸게요. 3분의 10은 3보다 큰 쪽에 있을 겁니다. 맞죠? 따라서 D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으니까 요 범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차 D가 뭐여야 돼? 가조건에 따라 정수여야 돼. 그러면 D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6부터 뭐 0 포함해서 요거까지죠. 3까지. 뭐 간단하게는 마이너스 6 이상 3 이하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정수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단서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10 이하인데 여기도 정수 가능한 거니까 여기도 조절을 하면 마이너스 9 이상 9 이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녀석이 마이너스 9부터 9 사이에 선택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음수 쪽으로는 마이너스 9가 제일 작은 거고 양수 쪽으로는 9가 제일 큰 거거든. 그거랑 그 다음에 공차 D도 고를 수 있어.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3까지 고를 수 있어. 여러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보자. 이제 절대값을 씌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의 최대는 이렇게 됐습니다. 합의 최대는 공차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그런데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절대값 씌울 거지. 네.
음수로 엄청 작은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지. 그럼 겁나 큰 숫자로 바뀌지. 그러면 공차 D를 뭘로 선택하는 게 낫겠니? 마이너스 6으로 선택하는 게 낫겠지. 절대값 씌우면 얘는 플러스 6씩 갈 거니까. 맞나요? 이런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을 뭘로 잡는 게 맞겠니? 음수 쪽으로 겁나게 보내면 되잖아. 네. 누구를 선택하는 게 낫겠어? 마이너스 9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 그쵸? 왜냐면 생각해봐. 양수를 선택해가지고 공차를 마이너스 6을 하면 등차수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작아지는데 시작이 양수니까 음수 쪽으로 자꾸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애초에 출발을 음수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돼? 더 뒤로 가겠지. 더 왼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것의 절대값은 더 커지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합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첫 번째 항을 음수, 제일 작은 숫자로 잡아주고 얼마로? 마이너스 9로 잡아주고 공차조차도 제일 작은 숫자 마이너스 6으로 잡아주는 거야. 괜찮나요? 괜찮니? 그래서 절대값 씌운 이 수열을 우리는 뭐 간단하게 Bn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n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쌤이 여기 요 녀석을 지금 Bn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얼마일까요? 생각해봐.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9에서 6 뺄 거거든. 마이너스 15인데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15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은 60 더하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케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 돼요? 등차. 공차가 얼마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돼요. 즉 첫 번째 항이 9고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된다. 괜찮지? 그러면 요거 일반항도 한번 구해볼까? Bn 한번 구해볼게요. Bn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왜 구했냐? 8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얼마니? 68, 48, 51 이렇게 되죠. 그러면 8번째 항까지 합을 S8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 뼈대에 나타내는 그거고 두 번째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8개, 첫 번째 항 9, 마지막 항 51.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240.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모를 수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수열인데 여기 SN, TN은 정의가 똑같아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된대요. TN은 SN 플러스 EN 플러스 1. 와, 이게 뭐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수열의 합이 등장했을 때 항상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AN의 합을 SN, BN의 합을 TN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거는 합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 합에서 첫 번째 항이 아니라 합의 식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S1이 되는 거지. 근데 S1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수열의 첫 번째 항이야. 덩그러니.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B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T1을 구하면 된다고. 요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T1은 S1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런데 S1이 누구냐면 A1이란 말이야. 되겠죠? A1. 그래서 A1은 1이래. 그럼 T1은 얼마지?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T1은 4겠지. 근데 T1이 누구지? B1이지. 뭐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괜찮죠?
뭐 B1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B1 찾았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A5도 찾아야 되네. 5는 n에다가 5를 넣는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S2 더하기 n에다가 2를 넣으니까 여기는 5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랬을 때 두 번째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그 수열의 특정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왼쪽에다 또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an 수열의 n번째 항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요? sn 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바로 앞까지 합을 이렇게 빼게 되지. 요걸 한번 활용해 보는 거야. 그러면 t1은 이렇게 됐고 t2는 이렇게 됐으니까 밑에서 위로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밑에서 위로 빼면 결과가 좌변은 t2 빼기 t1이지. 그럼 뭐가 남아? b2가 남죠. 는 s2 빼기 s1은 a2가 남죠. 그리고 5 빼기 3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괜찮나요? 같은 내용으로 t3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s3 더하기 n에다가 3 집어넣는 거니까 7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아까 하던 대로 여기도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밑에서 위로 빼면 번호가 하나 올라가겠죠. t3에서 t2 빼면 b3가 될 거야. s3에서 s2 빼면 a3가 될 거고 밑에서 위로 빼면 2가 되겠죠. 오, 이렇게네.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A5니까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면 뭐 하나씩 규칙이 보이죠? 따라서 B4는 A4 또 더하기 2가 될 거고 B5는 A5 더하기 2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B5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짜잔 A5 구할 수 있겠다. 그죠? A5 얼마입니까? 옳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10점. 그래서 이거는 수열의 일반항과 수열의 합 관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A1은 아니다. B1은 4고 A5는 8이다. 더하면 12다. 이렇게 되겠네요. 눈 떠. 눈 떠. 저 화장실 다녀와. 수인아,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방금 5번에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한대요.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런데 그 sn에 대한 식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어떤 특정한 p값을 기준으로 n 항의 번호가 1 이상 p 미만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결과, 합의 결과는 p로 보고, 항의 번호가 p 이상이면 합의 식은 qn으로 된대요. n에 대해서 변한대. 오, 이런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뭐 등차등비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쭉 가보니까 n번째 항인데 그게 5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이 2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냐? 이게 두 항을 찾는 건데, 그랬을 때 p 플러스 q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 점검하자고 했던 게 첫 번째 항이었거든. 즉 A1 점검하려면 이거는 S1이랑 같다 그랬죠. S1은 n에다가 얼마 넣은 거야? n에다가 1 넣은 거지. 그럼 위의 식이야 밑의 식이야? n이 1일 때 위의 식이지. 이건 뭐가 돼? 그래서 P가 돼. 괜찮나요? P가 돼. 그러면 문제에서 봐봐, n번째 항이 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있냐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p가 5가 된다 그러면 m은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카운트 하나 할 수 있는 거지. m이 1일 때 p가 5면 a1은 5를 만족하니까 이렇게 m 하나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m은 항의 번호인데 1이면 가능하잖아, 그지? 첫 번째 항부터 5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오케이, 간단하게 하나 찾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2를 이제 조사할 수가 없잖아. P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P가 5일 때를 가정을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스를 조금 나눠볼게요. 요거부터 잘 적어봐. 첫 번째, 이제 n의 위치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 놈을 A 범위, 요 놈을 B 범위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됐니? 지금 요거를 한번 적어줘야 되는데 한번 더 적고 오자. AN이라는 n번째 항은 SN번째까지 더한 것에서 n-1 뺀 거, 요거 할 거거든. 괜찮죠? 그래서 케이스 지금 동그라미 1번을 쓰다 왔는데 어떤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 여기 집어넣는 n과 여기 집어넣는 n-1이 A의 범위에 들어갈지 B의 범위에 들어갈지 이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크기 순서대로 n-1과 n이 모두 A 구간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구간에 들어있으면 SN이든 SN-1이든 위의 식을 써야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SN도 P이고 빼기 SN-1도 P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야 그러면? 0이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5가 될 수 없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지금 SN을 구하는데 여기 n과 n-1이 1번 영역에 똑같이 들어있으면 위에서 얘기하는 n번장이 5를 만족하는 경우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못 찾는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런 케이스는 안 되더라. 그러면 반대로 B에다가 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n-1과 n이 둘 다 B 구간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둘 다 B 구간. 되겠니? 돼? 똑같잖아. A, n은 어떻게 돼요? 둘 다 B 구간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n-1도 P 이상이고 n도 P 이상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둘 다 뭐가 나와? QN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건 뭐가 돼? QN 빼기 QN이 되죠. 맞나요? QN 빼기 QN. 이거 얼만데? 0이잖아. 이거 5가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연속하는 n-1n이 위에 둘 다 들어있거나 밑에 둘 다 들어있으면은 만족하는 게 없단 말이야. 못 찾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상황밖에 안 남아? 걸쳐있는 상황밖에 안 나와. 다시 말하면 n과 n-1 중에 n-1이 작은 값이죠. 그게 A 영역에 들어가 있고 n은 B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작은 숫자 n-1은 A의 구간에 들어있고 큰 숫자 n은 B 영역에 들어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괜찮나요? 그럼 생각해봐. n-1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n은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n이 얼마여야 돼? n은 P여야 되지. 맞죠? 봐봐. n이 만약에 P가 아니라 밑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P 플러스 1만 돼도 n-1은 P가 돼버리지. 그럼 n-1도 밑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만족하려면 n은 P가 되어야 돼요. 그치? n은 P가 되어야 되고 n-1은 그럼 P-1 요렇게 되니까 P보다 작은 위의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괜찮죠? 요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N을 다시 적어볼게요. S, 한 번 더 적고 갈게. SN 빼기 SN-1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올 건데 N은 P니까 B 영역에 들어간다 그랬죠. 누굴 들고 와야 돼? QN을 들고 와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SN은 QN으로 가져오고요. 빼기 N-1은 위의 식이니까 뭘 들고 와요?
P를 들고 오는 거겠죠. 괜찮죠? 근데 이때 N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P가 같아져야 된다 그랬거든. P 외에는 안 되잖아, 그지? N-N은 위에 걸쳐야 되니까. 그래서 갈아 끼워요. P 빼기 P 이렇게. 따라서 P를 묶어내면 Q 빼기 1이고 위에서 PQ는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는 여지가 있겠죠.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여지가 있을 거야. 그런데 자연수니까 자연수 곱해서 5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5 곱하기 1, 1 곱하기 5 정도밖에 없겠죠. 근데 밑에 거 되겠니? P가 아까 5였잖아, 그치? 이해 가능하겠죠? 그럼 Q는 얼마야? 2.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지금은 N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항해 번호가 또 존재하는 거죠. P가 5니까 이거 뭐야? 5번째 항이 그런 거지. 왜? 지금 케이스가 N이 P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5번째 항이라는 M 값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항과 지금 찾은 5번째 항. 괜찮죠? 따라서 정리하면 여기는 P는 5, 그 다음에 Q는 여기 정리하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P 플러스 Q 하면 되겠다. 맞죠? 넘어갈게요. 수윤아, 정신 차려라. 등비수열입니다. 여기는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가볼게요. 등비수열은 이웃하는, 연속하는 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인데 보통 공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뒤에 항 나누기 앞에 항 이렇게 구하거든. 얘네들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야. 이거 뭐라고 쓰면 돼? 공비 2번 곱한 거야 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공비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R제곱은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 해석 충분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쓰면 돼? 위에 항 밑에 항 비교해보니까 밑에 항이 하나가 더 커. 그러면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R분의 1이 되겠죠. R분의 1은 뭐가 되면 안 된대? 1이 되면 안 된대. 이거 왜 줬을까? 그럼 결국은 여기네요, 그죠? 만족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1은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R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의 크기는 안 바뀌는데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뿔마 이렇게. 맞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부호가 반복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구하고자 하는 걸 단서를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야. 항 몇 개야? 항이 몇 개야? 항 21개야. 홀수 몇 개야? 홀수항, 짝수항, 그렇지. 1부터 20까지라 그러면 딱 반반해서 10개일 거잖아, 그치? 근데 21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홀수항은 11개, 짝수항은 10개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니까 10이더래. 그럼 잘 생각해봐. 첫 번째 항부터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양수라면 두 번째 항은 음수겠지? 그쵸? 두 번째 항은 음수겠지? 그런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다시 양수인데 네 번째 항이 음수로 더하면 또 0이 될 거고 5, 6, 7, 8 계속 두 개씩 더하면 0이 될 거야. 맞죠? 그럼 어디까지 0이야? 짝수 번째까지 0이거든. 그러니까 20번째 항까지 합하면 0이고 남은 게 뭐야? 21번째 항이야. 그러면 21번째 항이 10이네? 가능하네요. 10 양수잖아. 가능하니? 돼. 왜냐면 첫 번째 항이 양수지, 두 번째 항은 음수니까 세 번째 항이 양수지, 홀수 번째 항이 양수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A19 더하기 A20까지 해서도 0이고 21번째가 10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니?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첫 번째가 음수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되겠니? 첫 번째가 음수면 홀수 번째가 다 음수로 나오거든? 그럼 아까 1번, 2번 더하면 없어지고 3, 4 더하면 없어질 거잖아. 똑같이 20번까지 더하면 없어질 거거든? 마지막이 A 21번째인데 이거 음수란 말이야. 음수가 10이랑 같을 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음수가 10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이게 홀수항이 있어서 그래. 홀수계항. 그래서 돌아가자. 얘는 뭐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21번째가 10이야. 그러면 홀수 번째 항들은 모두 10이겠지. 왜? 아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서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따라서 올라가서 요 녀석이 10이야.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첫 번째 항은 다 구했다, 그지? 첫 번째 항은 10이고 10번째 항은 짝수 번째니까 뭐겠니? 마이너스 10이고 21번째는 홀수니까 12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사실 넘어갈게요. 자, 8번 가볼게.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나요, 재용아?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이 R, A, 그 합이고 일반항 일반항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항의 번호 빼기 1 이거다잉. 거기에 루트를 씌우래. 그걸 비엔 수열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죠. 8 곱하기 4의 n-1제곱 어떻게 되나요? 8에다가 루트 씌우면 2루트가 되지. 그리고 4의 n-1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2분의 1제곱을 할 건데 그걸 밑 4에 먼저 적용하는 거야. 그럼 루트 4니까 얼마? 2겠죠.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 돼? 첫째 항이 2루트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여전히 등비수열이야.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 S8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하나요? 분모는 공비 빼기 1 또는 1 빼기 공비야. 공비 얼만데 지금? 2니까 1보다 크면 R 빼기 1로 가는 거다. 그래서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n에다가 1 넣으면 2루트 2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8개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2루트 2에다가 2의 8제곱이 얼마죠? 256 빼기 1하면 255가 되겠죠. 그래서 2배 해서 루트 1을 곱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510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쉽지? 사실 중간에 한두 문제 빼고는 뭐 쭉쭉쭉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9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일반항 다시 한번 구해보자. 수윤아 어떻게 되니? A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AR N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R의 n-1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죠. 그 AN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S라고 표현한대요. S 표현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빼기 공비 써도 되고 공비 빼기 1 써도 돼요. 공비 빼기 1 그냥 쓸게요.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인데 10번째 항까지니까 요거를 S10이라고 S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할게. 10번째까지니까 10개 항 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뭐 곱하기는 생략해도 되겠죠. 수윤아!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열입니다. A2N 그거를 BN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A의 2N 수열을 BN 수열이라고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야? N자리에 2N 넣으란 얘기거든? 맞죠? 그러면 N자리가 어딘데? 여기. 즉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2N을 집어넣으면 R의 2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공비가 R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지수가 n 1차가 아니잖아. 그 n의 계속이 1이 아니잖아.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첫 번째 항 얼마야? 1 넣으면 R이지. 두 번째 항 2 넣으면 얼마야? R의 세제곱이야. 어때? 공비가 R 제곱이야. 알겠죠? 식 고치기가 힘들면 이렇게 패턴을 좀 찾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t라고 한대. 그럼 t는 뭐라고 쓰면 돼요?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인데 항이 5개잖아. 5제곱 빼기 1 이렇게 줄 수 있겠죠. 헷갈리니 혹시? 괜찮지? 그러면 정리하면 자 분모는 아까 S랑 지금 나누기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R 플러스 1과 R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를 R 곱한 건 여기 놔두고 중괄호를 전개를 하면 R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 앞에 S가 R-1분의 R의 10제곱 빼기 1이거든. 그게 누군데? 얘란 말이야. 얘를 S로 고칠게요. 요렇게. 그럼 뭐 구하래? S 나누기 T는 5가 돼야 된대. S 나누기 T는 5. 그럼 S는 뭐가 되는 거야? 5T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거 대신 5T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양변을 t에 대해서 약분을 하게 되면 이 일은 5배 곱하기 r 플러스 1분의 r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r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면 r 플러스 1은 5r 따라서 r은 얼마? 언어하여라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충분하죠? 넘어갈게요. 10번.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고요. 뭐 오른쪽 그림을 쭉 설명한 겁니다. 결국은 y는 AN이라는 어떤 상수함수를 그려놓은 상태야. 즉 여기에 y 값이 AN이라는 어떤 값이래요. 그런데 x의 bn을 이 지수함수에 넣은 것이 결국은 교점이 같은 거니까, 같은 데니까 y 값이 an이란 얘기지. 이 관계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4에 bn 수열을 넣으면, 즉 지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bn 수열을 넣으면 그 결과가 an이다. 이런 관계야. 이거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자, 문제로 가보니까 bn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bn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래. 그럼 b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d 곱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전개 한번 해보면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bn이 그렇더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n을 그냥 쓸게요. an은 4의 bn 자리에 지수 2분의 1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쵸? 적어볼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거든.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해요가 되죠. 그럼 2를 지수에 곱하면 뭐가 돼요?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다. 이게 누구야? an이라는 수열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첫째 항 얼마야? 첫째 항 n에 1 넣으면 4지. 공비 얼마야? 2지 그지? 공비가 2제곱이 아니라 2 n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하나씩 넣어보라고요. 1 넣으면 4고 2 넣으면 8이니까 곱하기 2를 한 거다. 그치?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수열 A의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하니까 결론은 등비 수열의 합과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공비가 2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럼 4 곱하기 2의 7제곱 얼마야? 1, 2, 8 빼기라면 1, 2, 7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4, 4, 2, 8 7, 4, 28 508 이렇게 돼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집합이 이제 섞여 있는데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볼게. K는 자연수를 조건을 만족하는 K.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자연수 집합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B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K를 자연수로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값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B를 한번 쭉 몇 개를 나열해 볼게요. 예시로 1 집어넣으면 지수만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7이죠. 지수의 분자가.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7 이런 것들이야.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의 3분의 마이너스 5 3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3, 2, 6, 마이너스 3, 5, 마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1, 2, 3 정도만 넣어봤어요. 괜찮지? 그래서 원소는 K가 아니라 이렇게 2의 거듭제곱으로 있는 녀석이 원소인 건데 문제로 가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래요. 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교집합의 의미는 둘 다 들어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겹치는 거. 그런데 A집합은 자연수 집합이야. 그럼 B에서 자연수 아닌 거는 교집합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야? B에서도 교집합 찾아야 되니까 B에서도 자연수로 나와 있는 걸 가져오래. 그러면 B에서 자연수 원소만 가져오면 A랑 교집합이 성립하니까 그거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이거예요.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괜찮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자연수로 튀어나오려면 지수가 0이거나 아니면 자연수여야 되지. 괜찮나요? 그런데 지수가 자연수가 되려고 하는 걸 보니 분수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모의 3을 약분해 줄 수 있으려면 2K-9가 어떤 꼴이 돼야 돼? 3의 배수꼴이 돼야 돼. 근데 K가 자연수인데 얘 0 만들 수 있어? 2의 0제곱은 1이긴 한데 지수를 0 만들 수 있어? 안 되죠. 왜냐하면 2K 빼기 9가 0이 되려면 K는 2분의 9인데 걔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0제곱은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면 버리고 그러면 오로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적을게요. 3분의 2K 빼기 9라는 지수가 0 이상의 정수여야 해요. 근데 0은 못 만들지. K가 자연수 넣었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 빼기 9가 아니라 빼기 8이 있다면 0 만들 수 있어. K가 4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남은 게 뭐냐? 지수가 0 이상의 정수인데 0은 안 되니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분모 3을 분자가 약분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2K 빼기 9가 3의 배수여야 해요. 이렇게 되겠니? 3의 배수. 그래서 몇 가지 쭈르륵 넣어보고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3의 배수 나오도록 K 한번 정해보자. K 얼마니?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K 사실 얘기를 뭐 3는 3m이다 해가지고 뭐 뚝딱뚝딱 맞춰도 되는데 K가 1이면 안 되겠죠. 지금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니까 5부터 넣어볼까요? 5일 때 가능한가요? 5, 20?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6 가능한가요? 6 가능하죠. K가 6이야. 그러면 6, 12 빼기 9는 3. 그러면 3 나누기 3은 1이지. 그래서 밑에를 2의 3분의 2K-9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게 원소거든. 지금 우리는 3분의 2K 빼기 9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런데 계산할 때 분자가 3의 배수가 나온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얼마야? 2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7 되나요? K7 3의 배수가 먼저 나와야 돼. 8 되나요? 9 되나요? 9 되죠. 9. 그러면 9, 2, 18 빼기 9는 9 나누기 3은 3.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왠지 느낌이 그 다음 뭐겠니? 12. 그럼 그 다음 느낌이 뭐겠니? 2의 5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서 쓴 2의 3분의 2k 빼기 9제곱이라는 거는 b의 원소잖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 녀석이 엄밀히는 a와 b 교집합의 원소죠. 자연수인 걸 다 찾은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첫째 항은 2의 1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3제곱, 세 번째 2의 5제곱.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 수열을 AN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거든. 그러면 n번째 항씩 구할 수 있죠. 등비 수열이니까 어떻게?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얼마예요? 2의 제곱이지. 그럼 4라고 써도 되는데 2의 제곱을 일단 쓸게요. 의 n-1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얘는 2 곱하기 4의 n-1제곱으로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의 문제가 원하는 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해볼 SN이라고 한대요. 요거 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죠. 그래서 SN은 등비수열의 합에 따라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빼기 1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쓸게. 얘는 3분의 2배 4의 n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이게 SN인데 얘가 3분의 2의 50제곱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럼 너무 이쁘게 분모가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좀 잘 정리하면 되는데 2로 나누고 시작하면 4의 n제곱 빼기 1이 2의 49제곱보다는 커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4의 n제곱도 이제 2의 제곱으로 바꾸면 2의 2n제곱 빼기 1이 2의 49제곱보다는 커야 돼. 여기서 n은 자연수잖아요.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 좌변은 어차피 빼기 1은 하긴 할 건데 49제곱 근처에 가 있어야 되지. 49제곱 근처. 49를 n에다가 얼마 넣어서 2배 한 게 49가 나올 수 있니? 안 되지. 왜? 2n은 짝수니까. 다시 말하면 2n이 48이면 큰 거 맞아? 안 되지. 그러니까 2n은 48은 안 돼. 그럼 2n은 49가 안 나오니까 2n은 50 가능하니? 네. 50은 가능하죠. 2n 자체가 50이면 2의 50제곱이 2의 49제곱보다는 크니까. 2배 차이니까 훨씬 크겠죠. 그죠? 거기다가 빼기를 하는 건 어차피 왼쪽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2n이라는 거는 50 이상의 자연수인데 짝수일 때가 가능한 거지. 그런데 그 중에 뭐 찾으래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누구겠니? 2n이 50을 만족하는 n 얼마? 25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죠, 그죠?